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 전쟁이라는 사건이 우리 경제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내가 가서 전쟁을 막을 수도 없지 않아. 근데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드는 정수돌의 정순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한 이 얘기들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젤렌스키인가요? 젤렌스키 이분이 나한테 필요한 건 구조가 아니라 무기를 달라, 총알을 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사회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 나라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 경제적 사건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부분이 우리 경제에 그것도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상세하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세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희귀 광물들, 현재 반도체니 자동차니 여기에 필요되어 있는 희귀 광물들이 품귀 현상에 빚어지는 것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이 강 건너에서 불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가는 어떠한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떠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원유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만 원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유 가격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산유에 대한 수출길만 막혀도 에너지 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셰일가스예요. 이 셰일가스에 대한 가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가 수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한 에너지 자원으로서 영향을 가장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원유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켜요. 보통 원유 가격은 이제 배럴당으로 하는데 배럴당 50달러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요. 한때는 3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9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그날 브렌트유가 배럴당 106달러까지 장중에 올라갔다가 겨우 100달러에 턱걸이하게 그렇게 머물러지게는 그만큼 원유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원유 수입 국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예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발굴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에너지를 다 수입해가지고 원유를 다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수입되는 원유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경제에 물가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가가 올라가느냐? 여러분 당장에 지금 나가서 아마 휘발유 가격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보통 1,500원, 1,400원, 1,600원 이렇게 하다가 1,800원까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어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동산들의 가격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내 차의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니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 다 올라갔고요. 선박 올라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물류비 이 부분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첫 번째 부분, 그 부분들을 석유에 영향을 미쳐서 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석유가 원유를 통해 가지고 정제했을 경우에 그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원들 중에 일부는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돼요. 그래서 20% 정도는 다 플라스틱 원재료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닐 이 부분들도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마트에 가서 지금부터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들 하나만 사시려고 해도 가격이 이제 서서히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이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에 멀게 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여러분들의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게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가스와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 가스와 전기도 기본적인 토대가 뭐냐면요. 원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스와 전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공공재 물가를 갖다가
강제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강제로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는 가스값, 전기값 갑자기 폭등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와 전기 가격까지도 급등하게 될 거예요. 이만큼 물가들이 상승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곡물이에요. 곡물 가격이 상승해요. 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느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예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 보리 생산하는 국가예요. 곡물 생산 국가이고 곡물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곡물과 수출해야 되는데 이 수출할 수 있는 일이 막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 자급률이 5%밖에 되질 않아요. 쌀만 100%이고 나머지는 다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수입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밀가루, 콩 이 부분들은 다 해외에서 다 수입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밀가루를 수입하게 되면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든 밀가루를 관련된 과자를 사든 밀가루가 원재료인 것들은 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생필품들이 다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서 만들어가는 외식집, 요즘 이제 떡볶이집, 피자집 이 부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갖다가 억지로 막겠다고 정부에서 그 외식 물가를 갖다가 공공연하게 그 프랜차이즈 외식 물가를 갖다가 다 공공연하게 게시를 하게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 갖다가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발표 자료를 갖다 토대로 해서 보면은 지금 피자집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갔고요. 떡볶이집은 많이 올라갔대요. 4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가장 많이 올라간 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바람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게 우리의 기본적인 먹거리 재료들을 갖다가 다 올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으로 희귀 광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온이니 크리토닌이 하는 이 부분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대부분 다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들 때 쓰이는 희귀 광물들이에요. 근데 이 희귀 광물들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수입할 수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고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들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서 이 달러를 버는 것으로 해서 살아가는 수출 외교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국가인데 그 부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많아지는데 수출이 적어지는 이런 경제 구조 때문에 결국 우리 기업들이 위축되고 기업들이 위축된다는 건 그 기업에서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임금에 대한 것들을 인상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가들은 올라간다는 요즘 하소연들이 현실화되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 전쟁이라는 사건이 우리 경제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내가 가서 전쟁을 막을 수도 없잖아. 근데 그럼 난 뭘 해야 되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의 한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파가 뭐가 닥치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자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자금이라는 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김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겨울철에 먹거리를 갖다가 준비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 김장의 역할을 뭐가 하냐면 돈이에요, 자금. 그래서 경제가 한파가 몰아칠 때는 사실은 기본적인 자금들을, 현금 자금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현금 확보.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시라는 의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해드렸습니다. 경제 한파가 올 거고 이 경제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현금 확보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솔의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